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한우물만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우물만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건강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우물만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네. 우물만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야기가 초반이 짧고 본론이 바로바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결론 쪽에 갔을 때 모든 게 싹 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그래서, 얘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쵸. 예. 그래서 네. 우물만님 이야기도 저번 이야기도 끝에서 완전히 저희를 한번 박살을 내셨으니까. 아유, 과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이야기도 네.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정리가 아직도 안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5월에 들었는데 2달 동안 돌비님한테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만간 뵙겠다고. 맞죠. 예,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이제 연락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충격이 너무 커서 정리는 잘 안 됐어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나 횡성수설 할까봐 돌비님한테 이제 제가 헛소리하면 좀 끊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은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정리는 되어 있는 상태라서 출발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죄와 벌입니다. 또 이거 전반전, 후반전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또 세상이 이치라더라. 또 이런 대사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퀴릿 한 우물만이에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는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5월 초 정도에 제가 이 얘기를 듣게 됐고요. 네. 들으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들어서 또 역시나 가장 충격적인 건 또 배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좀 많이 정리를 했고 제보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오늘의 주인공은 똘비로 할 건데 제 지인의 아버님을 똘비로 할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제 지인은 A라고만 자칭을 하겠습니다. A는 저랑 자동차 회사 입사 동기예요. 저보다는 2살이 어린 친구인데 연수원부터 교육받을 때까지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근데 필드로 넘어가게 돼 보니까 사실 크게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5월에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A의 유년 시절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A는 어렸을 때 기억은 쉽게 말씀드려서 어머님께서 이제 눈은 뜨고 계신데 의식이 없는 상태, 많이 편찮으신 상태였고 아버님께서 가정을 꾸려나가시는데 아버님도 사실은 손가락이 한쪽이 3개가 없으세요. 엄지하고 검지만 한쪽이 있으신데 어렸을 때는 사실 무섭기보다는 좀 신기했었대요. 나랑 손가락의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신기했어서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었는데 A가 학교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사실 좀 알게 되잖아요. 집안의 상태를 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의식은 없으신데 눈은 뜨고 계시고 예단소변을 못 가리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뭐 요양보호사나 이런 거 쓰실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 손으로 이제 다 받아가시면서 어머님을 간호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A가 정말 반듯하게 컸어요. 왜냐면 아버님께서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었었어요. 집안 상황이 지금 이렇고 내 아이가 크는 성장 과정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아버님께서는 사실 아이가 쪽팔려 할까봐 만남 자리에 안 나타나신 적도 굉장히 많으셨대요. 우리 아이가 혹시나 나를 창피할까 싶어서. 듣기만 해도 먹먹하죠, 부모님 이야기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보양식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정말 특이한 점이 밖에서 사 드시는 건 절대 안 드세요.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보양을 하는데 사실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 시골 같은 데서는 어린 아이들한테 보양식을 여름 되면 항상 먹였던 기억인데 어른들이 이제 이게 보양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많이 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근데 어릴 때는 사실 이게 어떤 고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어떤 부모든 소고기, 돼지고기를 속여요. 드셔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알고 먹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린 기억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소고기다 돼지고기다 해서 드셨을 건데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쯤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아버님께서 적나라하게 요리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이걸 안 먹겠다라고 밥상을 뒤집어 엎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아버지들께서는 귀통병이 안 올라오면 다행이죠. 밥상을 엎었는데. 근데 돌비님은 우리 아들 혹시나 뜨거운 거에 뒤었을까봐 예. 몸부터 살펴보시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삐뚤어질 겨를이 없었어요. 삐뚤어지고 싶어도 아버지가 너무 사랑으로 감싸주시니까 미안해서라도 얘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 생활을 쭉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대요. A의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우리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되셨다. 근데 뺑소니여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내 기억 속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존재를 했었는데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는 들었고 외할머니랑도 연락이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됐었대요. 그러면은 A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아프시니까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부모 참관 수업이라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부모님들이 한번 오셔서 도와주셨던 걸 제가 기억은 하는데 A 역시도 부모님 참관 수업이 있었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대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오셔야 되는데 자기는 괜찮은데 아버님이 혹시나 나 창피할까봐 안 오실까봐.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사실 아버지가 많이 바쁘시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저는 부모님이 못 오실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수업을 하다가 이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서 계시더래요. 다른 부모님들하고. 사실 너무 좋죠. 왜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A는 아버지를 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친구들하고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부모님들한테 팜플렛을 나눠주는 장면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팜플렛을 이렇게 나눠주다가 아버님이 이제 손을 꺼내셨는데 친구들이 아버님이 손가락이 세 손가락이 없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사실 지금 그렇게 되면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예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불편하실 수도 있지라고 넘기겠지만 어린 친구들은 사실 짓궂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별의별 별명이 다 생기고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가 뭐다 해갖고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 놀림이 너무 심했었을 때 A가 사고를 칩니다. 처음으로 주먹이라는 걸 뻗어보는데 주먹을 탕 쳤는데 A 말로 엄청난 쾌감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가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주먹을 내질러서 친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되게 위험한 거죠. 원래는 이게 하면서 겁도 나야 되고 하는데 어린 친구가 주먹을 내밀면서 쾌감을 느끼고 피 흘리는 친구를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두드러팼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를 오게 되셨는데 아버지께서 학교를 오셔서 일단 상대방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리고 나서 네. 딱 일어나서 교무실에서 A를 죽지 않을 만큼 보시더래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지금 생각을 해도 저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으면 부모가 사과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 자식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번 기절했는데 일어나서 계속 맞았대요. 와, 예. 깨운 다음에 또 깨운 다음에 또 돼요. 근데 자기가 하도 이렇게 했다 보니까 사실 아프지도 않았대요. 몸에서 이제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되고 이제 의식도 끊기고 하다 보니까 아프진 않았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웃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한동안은 A하고 말을 거의 나누지 않았었는데 순댓국을 먹으면서 화해하는 계기가 생겨요. 아버지께서 너무 미안하다. 내 아들을 이렇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각서 같은 거를 이모 여기 종이 하나 줘봐요. 펜 하나 줘봐요 해서 내 아들을 때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서를 남기고 거기서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 가족에 더 이상 폭력은 없다. 그리고 너 또한도 절대 남한테 해코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는 얘는 고등학교 넘어갈 때도 진짜 단 한 번에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싸워보잖아요. 사실 많이 안 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이유가 됐든 한 번씩은 싸워본다고 봐요. 저 남자분들은. 근데 그런 싸움마저도 다 피했대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여름이 되면 절대 거르지 않고 그렇게 보양탕을 드신답니다. 보양식을. 근데 이제는 권하진 않으신대요. 예. 밥상을 한번 먹고 나서부터. 근데 이 친구는 보양탕은 먹진 않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혐오스러운 음식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A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잡는 모습 자체도 안 보려고 여름이 돼서 강아지가 집에 오는 날은 한 2, 3일 있다가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2, 3일 동안 뭐 친구네 집에 가 있거나 뭐 이런 식이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서. 예.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됐었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버님께서 방황을 많이 하셨던 걸로 이 친구는 이야기를 해요. 예. 어느 정도 방황을 했냐면 3개월 동안 집에 안 오셨답니다. 말이 그렇지 학생은 3개월 동안 집에다가 혼자 방치 한다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머님은 수습하고 나서 이 친구 말로는 뭐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됐다고 충격이 너무 커서 무서워서 기억은 제대로 안 나는데 수개월을 안 보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오고 나서 자기를 진짜 무슨 이상가족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었다.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너를 보고 안 했다. 우리 옛날에 순댓국 먹을 때 했던 약속처럼 우리 가족만큼은 정말 평온하게 살자. 그래서 이게 쭉 불구 없이 가다가 성인이 됐었을 때 이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받았어요. 입사 동기가 되고 나서죠. 내가 입사한 지가 12년이 넘었으니까요. 이 친구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데 아버지가 누우셨대요. 의식이 없으시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의식이 없는데 기약이 없대요. 언제 일어나실지 병원비는 쌓여가지 어린 나이에 보험을 어떻게 알겠어요.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 부모는 당연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서 몸져 누우고 나시니까 이 친구 막막한 거예요. 돈도 들어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근데 한동안 그러고 나서 소식이 끊겨요. 네. 그리고 나서 올해 5월에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은 시간이에요. 오. 10년이 넘은 시간에 연락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전반이 끝났어요. 지금까지는 A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어요. 후반으로 들어가면 돌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쉽게 돌비라고 하겠습니다. 아버님이죠? A의 아버지인 거죠. 네. 돌비는 아들이 생각하는 기억과는 달라요. 돌비의 유년 시련으로 넘어가면 6남매 중에 장남으로 중간에서 좀 아랫지역인 시골에서 태어나셨답니다. 네. 이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교육을 다 맞추기 전에 의무교육이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중학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학력을 다 맞추기 전에 서울로 올라오세요. 왜냐면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셋째 동생, 그러니까 밑에 여동생이 정체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약 한 번 못 써보고. 그 자신이 너무 싫어서 집을 나와서 서울에서 내 가족은 내가 살리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나와서 지내시는데 상상을 해봤을 때 그 나이 때 혼자 서울 와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이도 쉽진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화가 많이 생겼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동물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창시절에도 굉장히 그런 행동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사실 끔찍한 일이에요. 저는 제 자식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충을 제외한 지나가는 개미도 죽이지 마. 부모님한테 가는 거야. 가족한테 가는 건데 네가 밟으면 어떡해 라고 저는 아이한테 가르치거든요. 살아있는 짐승을 나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제 상식선에선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거나 이러면 자기만의 푸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뭐 닭을 산다든지 살아있는 닭을 혹은 살아있는 강아지를 산다든지 지금도 어느 시장에는 오일장이 열리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그땐 더 그랬을 거예요.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소하는 거를 배우셨대요. 이분이. 너무 잘못된 일이죠. 네.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얘기 안 하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분한테 사건이 하나 터져요. 예. 뭐였냐면 똘비가 회사에 같이 다니는 선배죠. 유독 많이 나를 갈구던.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돈도 그렇게 많이 약탈을 했었대요. 월급을 받으면 나는 내 집에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일부분을 자꾸 처음에는 빌려가는 식으로. 나 5만 원만 빌려줘라. 10만 원만 빌려줘라. 그러다가 이제는 돈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은 나 주고 반은 보내라. 예.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악한 마음을 먹고 이분을 잘못되게 합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찍히는 기계, 뭐 자르는 기계 이런 데 실수하셔가지고 손가락이 몇 개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CCTV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나이에. 작업하고 계신 분을 뒤에서 밀어서 팔 한쪽을 잃게 만들어요. 어깨부터 한쪽이 싹 없어져요. 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문제는 뒤에서 공장장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법적인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회로 다시 복귀했었을 때 내가 그동안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내가 징역을 들어가 있는 동안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했대요. 연락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과도 연락이 뜸해지고 그때서야 돌비는 진짜 비로소 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머리석은 결심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사고를 쳤었대요. 그러면서도 스트레스가 받는 날은 여김없이 죄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처참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돼요. 예. A의 엄마예요. 정말 첫눈에 반했던 공장에서 만난 거예요. 공장에서 만나서 정말 애틋하게 결혼을 성공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안 생기더래요. 아이가 안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돌비가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표출을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것도 뉘제, 아이가 안 생기는 건 뉘제다. 본래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분은 가정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굉장히 흔해졌고 그러던 찰나에 정말 우연인지 다행인지 이게 최악의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A를 어머니께서 임신하겠고 정말 임신하고 나니까 사람 180도로 변하더래요. 단 한 번의 주먹의 휘두름도 없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연애할 때 천사로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출산까지 다이렉트로 편했고 두 번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똘비님께서 수학 중독에 빠지세요. 수학 중독 빠진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남탓을 그렇게 한대요. 돈을 안 보태준 니 탓이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전에 겪었던 가정의 폭행 흔적들이 또 잦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A 어머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아이를 데리고 밤에 도망가려고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골 같은 동네에 사셨는데 똘비가 얼마나 영악하고 나쁜 사람이냐면 말을 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대문에다가 부서지는 나무 있죠? 밟자마자 산산조각 나무를 대문 앞뒤에다 깔아놓는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소리를 왜 듣겠어요? 도망갈까봐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제 자자 그러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람이 불 다 끄고 들어오거든요. 네.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불 다 끄고 자자 할 때 아버님께서 다 마무리를 하고 들어오면 어머니께서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잠들었다 싶었을 때 아이를 들고 나오다가 그걸 밟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되신 이유가 똘비 때문입니다. 그날의 주먹의 휘두름으로 어머님이 잘못되셨거든요. 근데 이걸 본 게 어린 A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고 났다고 치장을 하고 그냥 집에서 요양을 시킨다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알 방법이 있을까요? 시골 동네에서 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부모마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숨기고 이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채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해서 의식불명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모든 것을 포장한 다음에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잘못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똘비는 손가락이 3개가 없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진짜 영화 그 타짜에서만 보던 내용들인데 도박을 하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돈을 다 잃었는데 거기서 깽판을 치신 거죠. 진상을 부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깨 아저씨들이 동반돼서 뒤에서 정말 많이 맞으셨대요. 죽지 않을 정도까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싹 다 잘라버리셨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2개밖에 없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그렇게 되면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하죠. 집을 딱 들어갔는데 집안에 보이는 게 마지막 남은 집문서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탕진을 해요. 이걸 탕진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잘못했어요. 집이 다 넘어갔으니까요. 정말 길바닥에 내앉는 상황까지 갔고
정말 허름한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세 식구가 살게 되는데 이 분노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사람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고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나는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건 공장 도박밖에 없고 홀비가 일을 하면서 이 사회에 불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결국엔 다니던 직장도 다 해고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아들밖에 없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내 가족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A라는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품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정말 바뀐 삶을 살고 있던 찰나에 A가 학교에서 싸움을 한 광경을 봤는데 이 A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널 때리는 순간 굉장히 신났었어. 넌 맞을 짓을 했잖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무서웠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남이 아팠을 때 행복해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아이를 가만둘 수가 없었대요.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모질게 팼고 그러고 나도 보니까 이 아이랑 말을 안 하고 보니까 세상이 혼자가 되다 보니까 화해를 하고 순대국밥집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요. 자기가 A한테 거짓말했던 것처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찾지도 못하고 자식한테 10년이라는 세월을 대소변을 받게 하는 일을 생기게끔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후반을 끝낼 거예요. 왜냐면 귀족분들도 그렇고 돌비님도 그렇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 아버지 얘기를 A가 어떻게 알지? A의 기억 속엔 그게 없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A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갔던 곳은 사실 장례식장이었어요. 돌비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이 친구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의금도 섭섭지 않게 하고 많은 위로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A가 저를 잡더라고요. 형, 나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은데 내 얘기 좀 듣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 나는 아버지가 이런 줄 알았거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눈을 뜨셨대요. 의식이 없는 아버지가 10년 동안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들 말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일한 걸 다 모아서 병원에다만 지금까지 올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살리는 데만. 의사가 뛰어오더니 이건 기적이래요. 일어날 수가 없대요. 왜냐면 뭐 일주일, 10일, 한 달 정도는 의식 없다 깨어나는 경우는 봤지만 10년 넘게 누워있다 일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A의 진심이 닿아서인가 눈을 뜨셨대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말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A를 부르더니 그렇게 우시더래요. 네가 이렇게 컸냐고. 나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설명을 쭉 해줬더니 A야 잘 들어 하면서 고해성사를 하시더래요. 사실 네가 알던 아버지와 나는 달라. 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시절을 보내고 네 엄마는 내가 그렇게 잘못되게 만든 거였고 이런 고해성사들을 하더래요. 근데 10년 만에 눈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A가 거기서 이제 딱저기가 박혀요. 너 보양탕 안 먹는다고 뒤집어 엎던 날 사실 나는 너를 그날 영원히 잠들게 하려고 했다. 내가 그렇게 재밌는 걸 해서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너한테 줬는데 네가 안 먹었던 날 사실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고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했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봐줬던 거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딱 알았대요. 아 이거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그 얘기는 우리 둘밖에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고 했더니 아버지는 10년 동안 지옥에 계셨답니다. 자기는 10년 동안 입을 찢고 팔을 자르고 몸을 가르는 지옥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에서 돌비한테 이 얘기를 했답니다. 사과할 사람들한테 빨리 사과오라고 딱 3일 시간 준다고. 그리고 나서가 지금이래요. 이 얘기를 하면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난 이런 인생을 살았고 나는 정말 폭력적인 사람이고 쓰레기고 네 엄마도 내가 그렇게 만든 거고 이 얘기를 10년 만에 눈뜬 사람이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에게 마지막 시간 줄 테니까 네 주변인들한테 네 잘못을 다 고하고 오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떠졌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 A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안 했대요. 왜냐면 이해가 갔답니다. 아버지는 두 다리가 멀쩡하지만 뭐 손가락이 3개는 없어요. 한쪽 손에다가 보통 손에 놓고 다니시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상처가 많이 날까? 넘어지셨다고 다쳤다고 하는데 항상 다쳐서 왔던 건 사실 독판의 흔적이었고,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이 안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 사람을 잘못하게 해서 또 징역을 들어갔다 오셨대요. 아이고. 그것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이 어린 아이한테. 학생인 A한테 이것도 말을 안 하고 혼자 징역살이를 하고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진짜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10년 동안 잠들었다 일어난 아버지가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난 지옥을 살았고 또다시 그곳에 가야 되는데 감형을 받으려면 내가 잘못한 모든 죄를 고해성사하고 와야 된다 라고 해서 A한테 그 얘기도 했대요. 내가 팔을 잘못되게 한 사람이 어떠한 이름이고 어떤 사람이 있대, 혹시 연락처를 찾아줄 수 있겠냐고. 안 된다라고 했더니 오케이, 그러면 또 3년이 추가가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잘못을 지금 고하지하고 오면 지금보다 더 끔찍한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장례식장 듣고 오면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뻔한 이야기였던 거고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었을 때 그 얘기는 그거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돌비라는 채널이 있고 혹시 여기다가 내가 제보를 해봐도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한 소리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채널에다 제보를 해도 될까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꼭 해달라고,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걸 꼭 알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 잠들어 계시다가 눈을 떴을 때, 기적적으로 눈을 떴었을 때 나한테 한 얘기는 자기의 지난 잘못들을 고해성사하면서 난 지옥에서 지금까지 처벌을 받고 있었고 이제 눈을 뜬 것뿐이다 라고 그 말씀을 나눈 뒤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 다시 가셨구나. 약속대로. 의사분은 그러셨대요. 이렇게 눈 뜨면 하지는 못 쓰는 마비 상태더라도 돌아가실 위험은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옮기셔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나 시간이 없다고, 며칠 없다고, 지금 다 내 죄를 고하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상태가 된 거죠. 말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저런 사람들 진짜 귀신도 안 잡아가나 지옥에도 안 떨어지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보고 그 지옥에 갔을 때나 아는 거지, 그 전에는 그냥 막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의 이야기처럼. 그렇죠.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어떻게 내 아들한테도 내 모든 정체를 다 숨기고 살았을까?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 안 좋은 폭성까지 숨기고 살았지만 교통사고 당해서 눈도 못 뜨고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로 10년을 사셨는데 눈 뜨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고해성사를 하고 난 지금까지 지옥에 있다 왔고 사지가 다 찢겨지는 곳에 있다가 지금 마지막 기회로 너한테 감형받을 생각하고 지금 온 거다, 시간을 줘서.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 진짜 신관계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제보한다고 했었을 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해서 죄와 벌로 제가 한번 키워드를 드려봤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쭉박쭉 나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것도 전반 후반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나 잘 들을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우리 모두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다시 한번 는 것 같습니다. 다들 죄 짓고 살지 마세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야기 다소 충격적이고 좀 불편하신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끝까지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근데 우물마님은 말씀을 정리를 너무나 잘 해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끊김이 없이 쭉 가시잖아요.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우물마님 이야기 지금 한 2편 올라와 있거든요. 2번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거 꼭 들어보세요. 진짜 와, 감탄이 나올 만한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죄 짓고 살지 맙시다. 아휴, 쉽지 않겠지만요. 감사합니다.